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7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간의 뭐 협상이 결렬된 건 된 거고, 일단은 갈 길은 간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은데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장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계속되는 이제 외부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시장에서 너무 흥분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대로만 간다면 7천을 찍는 것도 조만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번 주부터 얘기 드리고 있는데 뭐 상승 추세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슈퍼위크라고 이름을 지었고 슈퍼위크가 개막이 됐습니다. M5라고 적은 건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M7이라고 하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7개의 종목 중에서 5개의 종목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그다음에 애플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올라가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내면서 항상 미국 종목들은 뭐라 하죠? 컨콜을 합니다. 컨콜에서 캐펙스 투자라고 하는 AI 쪽의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건지 아니면 AI 투자를 이제는 당분간 좀 줄일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슈퍼위크는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 M5라고 불리는 매그니피센트 7의 5종목들, 5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장 중간에 나온 얘기인데 유가 전망은 계속해서 상향할 거다,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건 각국의 비축유라고 불리는 그 재고 관련된 기름들을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재고가 너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휘발유, 그러니까 주유소를 가면은 리터당 2,000원을 내는데요. 미국은 오히려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으면, 기름을 넣으면 2,600원짜리도 있대요. 그러니까 좀 심각합니다. 뭐 시장은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무뎌지실 수 있어서 제가 꺼낸 건데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뭐 디플레이가 됐던 인플라가 됐던 조금은 시장한테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신고가를 넘어서 상승을 해 가고 있지만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조금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은 정신을 차리고 갈 필요는 있다. 물론 수익을 즐기는 건 좋죠.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수익을 즐기고 뭐 이번 주도 수익 실현하고 되게 분위기는 좋은데 그래도 대외적인 상황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제 마진으로 많이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석유나 LNG를 이용해 가지고 특히나 LNG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만들고 뭐 가뜩이나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도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골드만삭스가 일단 유가 전망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 라는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만약에 실제로 반도체 공장 문을 닫아버리면 오히려 주가에는 저는 크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물론 노조 파업을 제대로 시작을 하면 충격 때문에 며칠간은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반도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다. 주가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요거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하루 쉬었거든요. 근데 파운드리가 58% 생산이 감소됐다. 사실은 좋지 않은 뉴스죠. 회사와 이제 사측 간에 이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노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다. 며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디램이라든지 HBM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니까. 그래서 일단은 생산 감소가 어떻게 보면 조금 길게 본다면 주가를 좀 끌어올릴 땡길 수 있다. 최소한 주가가 떨어질 만한 재료는 아니다. 너무 겁먹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뉴스는 오늘 제가 팍스경제TV에서도 조금 교육을 시켜드린 건데, 이제는 AI가 학습 AI가 아니라 에이전틱 AI로 바뀌었습니다. 에이전틱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비서형 AI입니다. 그러니까 추론형 AI로 바뀌는데, 이거는 실제로 국가 주도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GPU도 많이 들 거고 전기도 많이 들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조금은 살려줘야 된다. 지금은 AI 자체가 약간은 추론형으로 많이 넘어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D램 쪽이라든지 CPU 쪽에 뭐 어떤 파운드리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밀어주고 한다면 AI의 지금 훈풍을 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AI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AI 올라가고 AI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현재 전체적인 방향성인 AI 방향성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는 AI의 중심은 아닙니다만 AI의 크나큰 재료 때문에 그 낙수 효과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도 AI의 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수적인 역할을 일지언정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 AI, 그러니까 추론형 AI, 비서형 AI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강세업종에서는 꽤 강한 섹터가 많았죠. 로봇,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로봇에서 대장주는 역시나 로보티즈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꼭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정상화가 조금 돼 가면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에 또 다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체가 있고 실제로 일어나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뭐 중국 이런 데서 로봇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뭐 로봇 마라톤도 뛰게 하고 로봇 격투도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도 굉장히 좋고, 우주항공이 요즘에 좀 관심이 좀 떨어졌잖아요. 뭐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X 그리고 중국의 뭐 달의 뒷면을 뭐 탐사를 했다든지, 그래서 우주항공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포트에 있으시는 게 오늘 같은 날에 소외되지 않고 되게 좋거든요.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2% 가까이 올라왔지만 떨어진 종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이 7, 떨어진 종목이 3입니다. 원래는 오늘 같은 장에는 떨어진 종목이 10%고 올라간 종목이 한 90%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종목이 30% 된다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주도주,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1월달, 2월달처럼 너도 나도 올라가는 장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은 주도주를 빠르게 캐치하시고 주도주를 캐치해서 거기서 기다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부 미용 오랜만에 좋은데 요거는 힌트가 다 나왔었죠. 왜냐면 저번 주에 내내 화장품들이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파생으로 피부 미용까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피부 미용이 좋아지니까 또 뭐가 좋죠? 호텔, 카지노 이쪽까지 좋아요. 왜? 외국인들이 5월달에 또 중국도 이제 긴 연휴, 황금 연휴가 오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에 넘어오게 되면은 피부 미용 수술을 받게 되고 시술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또 호텔도 잡게 되고, 지금 호텔방 부족하다고 3, 4년 후에도 부족할 거라고 계속 분석자료 나오잖아요. 당장은 주가가 답답해서 못 갈지언정 한 최소 한 달, 두 달만 기다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섹터였다. 제가 좋아하는 섹터라서 말씀을 드렸고, 오랜만에 정말 다행입니다.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해줬어요. 삼천당제약도 반등을 해줬고, 전체적으로 뭐 알테오젠, 에비엘바이오 굉장히 강했고요. 거기다가 올릭스, 뭐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제가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고 있나? 라고, 물론 오늘 하루지만 정상화가 되고 있나? 라고 느꼈던 건, 코스닥에서 2차전지가 올라가다가 오늘 쉬어주니까 제약바이오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섹터만 계속해서 올라가면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섹터가 올라가다가 쉴 때 시장이 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등주, 3등주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정상화가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수익을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주도주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선이랑 전력기기는 저번 주 내내 좋다가 이번 주도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약세 업종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증권은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약세에 있는 게 어색하다. 그리고 시장에 올라오면 늘 증권주는 좋았다. 그래서 증권주는 여전히 여러분들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뭐 신고가 근처에서 또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약세업종에서 좀 찬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약세업종 세 가지 다 좀 중요합니다. 2차전지 뭐 한 2주 정도 좋았으니까 조금 쉬어줘도 되는데, 일단은 쉬다 보니까 SDI, 엔솔, LNF, 포스코 퓨처인 뭐 전체적으로 다 쉬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부장들도 다 쉽니다. 그러면 기회죠. 그러면 또다시 자리를 잡아준다면 2차전지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고, 건설주들은 일단은 재건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말에 또 이제 협상이 안 됐다 보니까 오늘 조금 처지긴 하는데요. 건설주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제가 약세업종에서 항상 뭐를 말씀드렸죠? 광통신. 네, 광통신, 광전자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왜? 젠슨항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안 끝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완전 급등 나왔죠.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끝나질 않았어요. 쭉 올라가서 조금 처질 뿐, 전체적으로 3일선, 5일선을 훼손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선도 저번 주에 내내 좋았죠. 그러니까 조선과 2차전지 건설이 저번 주 내내 좋았는데 오늘은 좀 조정받는다. 그러면 결국엔 메인 섹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재료가 끝난 건 아니고 얘네들도 메인은 메인인데 수급이 로봇, 피부 미용, 제약 바이오로 옮겨갔을 뿐, 결국에 2차전지 건설 조선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 오히려 내가 저번에 못 샀더라면 이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공부 그리고 스터디 하셔가지고요. 항상 제가 많은 정보도 드리려고 하니까 꼭 주도주를 잡으셔가지고 5월달까지는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까지는 굉장히 좀 수익률을 많이 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